네, 친구 따라서 뭐 이런저런 자격증도 따놓고 또 필수라고 해서 어학 점수도 올려놨지만 여전히 높기만 한 취업 성공의 장벽. 네, 그만큼 취준생들의 고민도 높아져 가기만 하는데요. 네, 사방이 하얀 벽인 것처럼 막막하고 또 어디 털어놓을 곳 없어 외롭고 답답한 우리 취준생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모셨는데요. 홍성훈 컨설턴트, 마민영 컨설턴트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맛쌤은 이제 저번 주에 뵀는데 잡다방에는 오랜만에 나오셨다고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네, 원래는 수요일의 남자. 예. 그리고 오늘은 또 금요일에 인사드리는 더빅스터디 마민영 매트인데요. 예. 저는 뭐 잘 지냈습니다. 서울에서 잘 지냈는데 또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조금 우려스러웠던 게 예. 대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아, 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제 예전에 직장의 첫 발령지가 대전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식품 유통을 담당하던 대전지사 담당으로서 이 식품이라는 게 비가 오면 굉장히 빨리 상하거나 변질되는 그렇죠. 케이스가 네. 많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문제는 없었는지, 물론 이제 지금은 떠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유대감이 있는 전 그 거래사원 사장님들이랑 네. 연락을 하면서 괜찮으신지 이렇게 안부를 묻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근데 이렇게 맞쌤 보니까 왠지 우리 오늘 NCS 문제 푸는 거 아니죠, 쌤?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지난주에 경제상식 두 문제를 못 풀었습니다. 그래서 아. 제가 시간을 봐서 기회가 되면 예, 예. 언제 치고 나올지 모르니까요. 네.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길게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홍 반장님이 오늘 나오셨어요. 근데 이거 어쩌죠? 오늘 차쌤이 없습니다. 네. 외롭지 않으세요, 쌤? 그 함께 하던 단짝 차쌤이 좀 안 계셔가지고 이제 좀 그립기도 하고요. 워낙 차쌤이 잡다방을 사랑하셔가지고 그쵸.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진 않더라도 지금 네. 이 방송을 어디서 보고 계시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저희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틈타서 차쌤한테 영상 편지 하나 띄워볼까요? 영상 편지를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면 뭐 지금 뭐 비전 같은 거 없이 바로 시작하면 될까요? 네. 예. 가보겠습니다. 차쌤 뭐 현란한 손동작과 함께 이제 취준생들의 그런 고민을 짚어주시는 그런 찬란의 모습이 참 오늘따라 그리워지는데요. 오늘 차쌤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우리 맛쌤이 또 비장의 무기를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음이 잘 전해졌을 것 같습니다. 차쌤께서는 빨리 컴백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런 취업 고민인 취준생분들 어떻게 사연을 신청하면 될까요? 네, 저희가 사연 신청하는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는요. 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시즌2 그리고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 더빅스쿨에서 함께합니다. 매주 다양한 상담 멘토와 함께 여러분의 다양한 취업 고민 또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누구에게도 쉽사리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취업대학교에 들어가서 신청하시거나 더빅스쿨의 취업상담소 스펙 고민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아이디 슈가맨님께서 더빅스쿨에 사연을 올려주셨는데요. 우선 슈가맨님의 스펙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네. QC, QA 직무로 취업을 희망하는 아이디 슈가맨님의 올린 사연이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스펙을 평가해 주신다면요, 홍쌤. 네, 저희가 그 전에 먼저 네. 내역서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방사립대 다니시고요. 또 생명공학과 전공하고 계시네요. 학점은 3.7학점. 그리고 토익은 850점 나오셨습니다. 토스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자격증으로는 화공기사 그리고 산업안전기사 가지고 계시네요. 그리고 중소화장품 회사에서 인턴 6개월 하셨습니다. 그리고 캡스톤 대회에서 은상 수상하셨고요. 입사 희망 회사와 직무로는 대기업 제약회사 QC, QA를 희망한다고 적어주셨네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제약회사에 지원할 때 어학 성적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점수를 좀 더 올려야 할까요? 또 제약회사 외에도 화공 관련 신입으로 20곳 이상 넣었는데 서류에서부터 계속 떨어졌습니다. 어떤 부분을 더 채워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네. 이렇게 스펙을 살펴보고 하고 싶은 말까지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어떻습니까, 홍쌤? 일단 학점 부분에서 보면은 3.7, 3점 후반대로 이공계열로서 이제 자신의 직무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전공 부분을 잘 관리하셨다 이렇게 예. 좀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전공 관련한 기사 자격증을 지금 2개를 갖고 계시고 이공계열로서는 평균 이상의 그런 어학 점수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분이 희망하는 어떤 제약업계 QC, QA 직무로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자격증이 대단히 중요하고 꼭 필수로 따야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추후 맞쌤이 좀 언급도 할 거지만 네. 제약업계에서 언급되는 GMP라든지 밸리데이션 이런 지식과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품질 직무로 지원함에 있어서 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제조업의 이런 품질 직무로 지원함에 있어서 식스시그마 이런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만약에 바이오 이런 제약 바이오 쪽으로 지원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식스시그마 자격증을 너무 어필하는 것은 오히려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100만 개 중에 불량률을 3.4개 이하로 해서 양산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이제 식스시그마 자격 관한 이제 내용인데 제약업계에서 사람의 목숨은 한 명이라도 중요한데 이런 식스시그마 자격증을 너무 어필하는 것은 오히려 1차 실무직 면접에서 역공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러한 분들이 식스시그마 자격증을 어필하려고 한다. 뭐 다른 분들도 품질 직무 제약업계 품질 직무로 지원하면서 식스시그마를 어필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좀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마쌤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준비를 잘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점 관리도 잘하셨고요. 그리고 어학 점수도 굉장히 출중하게 잘 따주셨고 싼 기사네요. 준비를 잘해주셨고. 쌍기사. 네. 네. 그리고 전 또 눈이 갔던 게 이 중소 화장품 회사 인턴 6개월이라는 점이 맞아요. 관심이 갔습니다. 근데 이게 좀 잘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게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이 제약업의 품질 파트 이쪽과 궤를 같이 하는 곳에서의 인턴 6개월이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여기 중소 화장품 회사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라는 건데 중소기업의 품질 그곳에서의 인턴 6개월이면 정말 막강한 스펙이 됩니다. 왜냐하면 뭐 아시다시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가장 큰 차이가 뭐겠습니까? 이제 인프라 차이가 있습니다. 네. 뭐 앞서 홍 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의약품은 품질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은 좀 더 깐깐하게 보고 중소기업은 깐깐하지 않게 보고 그런 차이는 없잖아요. 품질은 똑같이 중요하나 인프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자, 똑같이 원부자재가 그 공장에 입고가 돼서 제품이 출하될 때까지의 품질 검수하는 전 과정 동안 각각의 세분화된 공정을 전문화시켜서 나누어서 프로세스별로 잘 전문 인력들이 구분한 그 관리를 하는 곳이 바로 대기업이라고 한다면 같은 프로세스를 중소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으로 우리가 다 커버를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소수의 인력 한 명 한 명이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뤄야 네. 되는 품질 공정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러한 곳에서 인턴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 품질 쪽의 식견, 견문을 넓힐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나 혹시나 이 인턴이 뭐 또 나쁘다는 게 아니라 홍보나 마케팅의 이런 좀 백오피스 부서에서의 그런 사무와 관련된 좀 일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제약업과는 성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라면 제약업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 우리 두 쌤이 모두 스펙은 좀 훌륭하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분이 좀 고민인 게 슈가맨님께서 20번 이상 서류에서 탈락을 했다고 합니다. 네.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홍쌤 한번 짚어주실까요? 일단 대기업 제약회사 QC, QA 이 그 지원하는 분야를 이렇게 두 개로 적어주신 걸로 봐서 QC와 QA에 이제 모두 다 지원을 하신 것 같은데 설령 QA 직무 그러니까 혹시나 QA 직무를 위주로 이분이 좀 지원을 하셨는지 그런 좀 의심은 있습니다. 신입분들이 지원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QA보다는 QC 직무를 위주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하는 업무에 따라서 신입이 이런 업무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뒤에서 좀 더 이제 보충해서 언급을 드리긴 할 거지만 네. QA는 워낙에 이제 업무 범위가 넓습니다. 뭐 문서 작성과 관리, 도면 관리, 불만 처리, 뭐 일탈 관리, 제품 품질 평가, 뭐 예방 조치, 밸리데이션 정말 다양한 업무들을 두루두루 하게 되고 QC는 어떤 시험 분야에 대해서 좀 특화되어서 하는 것인데 이런 시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알아야 바로 그와 관련된 어떤 문서 관리라든지 제품 관리, 품질 관리 이런 업무들을 잘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QA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QC 업무에 대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분이 만약에 이제 QA 직무를 위주로 지원하셨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어떤 QC 업무 경력을 갖고 계신 중고 신입분들이나 다른 경력자분들에 밀려가지고 서류 탈락의 그런 아픔이 좀 많았을 수도 있겠죠.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지만 본인이 어떤 자격증이나 스펙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만약에 이분이 정말 그 QC 이런 직무를 지원함에 있어서 나만의 좀 강력한 무기를 갖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제약업 쪽에서 많이 활용되는 그런 분석기기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은 정말 큰 장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HPLC 의약품 분석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분석기기인데 이런 기기들을 다뤄본 그런 신입 지원자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혹시 어떤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인턴 등을 할 때 이런 기기들을 다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은 정말 지원함에 있어서 나만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QA보다는 QC에 좀 직무를 설정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마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한 2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서류가 잘 안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화장품에서의 경력이 조금은 뭐 예를 들어 마케팅, SNS 홍보, 화장품에 대한 트렌드 기사를 업로드하고 게시하고 네. 수정하고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서 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봤기 때문에 제약업계에 적절하다라고 조금 논리가 앞뒤 안 맞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네.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잠깐은 듭니다. 뭐 그러진 않겠지만요.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이러한 경우라면 아무래도 제약업 쪽에서의 경험을 조금 더 쌓는 것이 좋겠죠. 뭐 가령 그런 게 있어요. 아르바이트 중에서도 네. 네. 환경 모니터링 아르바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종근당 이런 데서 하는데 네. 제약업계 내의 그 생산 공정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점검하시는 그 제조업계의 청결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는 분들을 지원해서 같이 생산 공정이 어떻게 깨끗하게 유지되는지를 보는 아르바이트. 그런 네. 것들은 우리 굉장히 많은 또 수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그 경험들을 쌓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두 번째는 이건 되게 단순한 문제입니다. 그냥 우리가 지원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이 서류 지원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할 예. 수 있겠다. 나의 과거 경험이나 경력들을 잘 부합하는 경력 이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제대로 살리지 못함이 아니었을까. 이 정도의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약업과 관련된 어떤 직무 스토리를 스펙 그런 거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 슈가맨님이 하고 싶은 말에서 어학 성적이 중요하다고 이제 들어가지고 더 올려야 될까요 하는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지금 성적에서 850인데 토스 시험도 준비 중이고 더 올려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충분한 것 같긴 해요. 예. 하지만 이 제약업에서 특히나 품질 쪽은 충분하지만 고고익선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 품질은 좀 더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 약, 제약약, 알약 뭐 이런 것들의 그 성분이 제대로 잘 적정 수준에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시험 평가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시험 평가 기기, 네. 장비들이 보통 이제 우리나라 국산 작품 그 상품들도 있지만 기기들도 네. 있지만 수입이 돼서 외산 그 상품 기기들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TMI이긴 하지만 제가 이전에 몸담았었던 직장에서 생산 실습을 할 때 그때의 설비가 네. 메이드 인 절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독일제긴 하지만 독일어를 예. 못해도 물론 이제 이런 가이드나 이런 책자들을 보면 영어로 되어 있긴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어를 읽고 또 독해할 수 있는 능력 그 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만약에 이걸 봐도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한국에 지사가 있으면 다행인데 그 외산 장비에 없으면 예. 또 본국에 전화를 해봐서 물어봐야 되니까 그럴 때 또 말하기 점수가 좀 말하기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러네요. 우선 맞습니다. 입사를 하는데 이 정도는 충분해요. 하지만 높으면 높을수록 좋기 때문에 뭐 시간이 있으면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 근데 이것 때문에 너무 막 다른 것들을 막 다 제쳐두고 하기에는 좀 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충분하다. 그리고 왜 중요한지만 아는 것을 우리가 좀 목적으로 삼자.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홍쌤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전부터 우리나라 시장만으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해외 시장 공략에 이제 적극적으로 그런 그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예. 이런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도 더군다나 요새 들어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K-바이오, K-제약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뜨고 있는데 외국과의 어떤 기술 협약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발해지면서 품질 직무자들 같은 경우에도 말씀의 말처럼 어떤 외국계 장비를 다루거나 아니면 문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외국어 역량이 필요로 요구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고고익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러한 그 신입 지원 자격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그렇게까지 큰 역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역량들을 요구한다 이런 것들이 매우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네. 따라서 신입으로 지원하는 분들이 신입 지원 자격에는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네. 그럼 나는 어떤 역량들을 쌓아야 되지? 이런 의문이 드신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지원하는 직무의 경력직 채용 공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한 뭐 짧게는 3년에서 5년, 길게는 한 10년 후에 어떠한 역량들을 갖춰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런 제약 바이오 쪽의 품질 이런 직무 경력 직무자를 이제 모집하는 공고에 보면은 정말 많은 공고에서 어학 우수자 우대 이런 요건들이 보입니다. 따라서 말씀의 말처럼 지금으로도 지원은 충분하지만 네. 아무래도 높을수록 더 좋을 것이고 예. 어학 점수가 갖춰진다면은 내가 국내 기업뿐만이 아니라 외국계 기업으로도 지원을 확장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사실 영어 실력은 있으면 있을수록 좋긴 하죠. 하지만 네. 저희가 뭐 다른 중요한 게 있다면 그거부터 해결하는 게 우선인 것 같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 또 하나 살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슈가맨님도 QC, QA 직무를 같이 지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근데
사실 QC, QA 우리는 정확히 어떤 그쵸.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예. 이게 어떤 직무이고 또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홍쌤부터 짚어주시죠. 네. 네, 대개 생산 부서에 이제 속하게 되는 품질 직무로서 좀 세분화가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QC 같은 경우에는 퀄리티 컨트롤, 품질 관리라고 함으로써 어떤 정해진 시험법과 품질 관리 기록서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해당 의약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관리하는 업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시험이 주 업무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공계열 전공자분들은 교내 연구 경험이라든지 어떤 프로젝트 경험 이런 거랑 연결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실제 QC 업무를 이제 하고 계시는 현직자분의 언급에 의하면은 개인적으로 내가 다시 신입으로 QC 업무에 지원을 한다면은 나는 빠른 손과 꼼꼼함, 아무래도 시험이 주 업무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불량이라든지 오차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여를 할 수 있는 빠른 손과 꼼꼼함을 어필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QA 같은 경우에는 퀄리티 어셔런스, 어떤 품질 보증 업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네. 제품이 원하는 규격에 따라서 제조되었는지 최종 점검하는 업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갖가지 문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응하고 책임을 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품질 직무를 지원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리 원칙을 잘 준수한다 그리고 프로세스를 지키려고 노력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원리 원칙 그런 프로세스를 준수해야만 어떠한 제품이 불량이 없도록 문제가 없도록 양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어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품질 직무에 지원함에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팁을 드리자면은 성격상의 장단점 할 때 장점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단점을 뭘로 말해야 될까 이렇게 좀 맞아요.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예. 근데 이런 품질 직무에 지원함에 있어서는 내가 융통성이 없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성격상의 단점이 될 수 있는데 네. 이런 직무에 지원할 때는 굉장히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품질 직무로 지원을 함에 있어서 내가 융통성을 부린다. 이러면은 제품에 있어서도 불량률이 그렇죠. 엄청나게 증가하겠죠. 네. 특히나 재무회계 직무 같은 경우에서도 철저하게 숫자를 정직하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융통성을 부린다. 그러면은 분식회계가 발생합니다. 안전관리 이런 쪽에서도 융통성이 있다. 그러면은 예. 또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성격상의 단점 이런 거에 대해서 뭘로 어필하지? 라고 좀 어필은 아니겠죠. 네. 뭘로 대답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은 내가 융통성이 좀 부족하다. 네. 이런 걸 말씀하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네. 예. 그러면 마쌤은 QC, QA 어떻게 좀 정리해 주실래요? 네, 이론적으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셔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QC 퀄리티 컨트롤은 직접 이제 기기를 다뤄야 됩니다. 네. 직접 시험 장비 성적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기기를 다뤄야 되는 일이라고 하면 QA는 그 다룬 결과 과정 그 결과를 문서로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이 알약 혹은 이 상품의 품질이 좋은지를 QC에서 평가를 했다면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에 정말 이 알약이나 이 의약품 관련 규제나 기준, 인증 이런 것들은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하거든요. 그 기준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양식에 맞춘 문서 그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특허까지 좀 RA와 또 여기서 그 QA에서 같이 좀 담당하는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서 작업을 조금 더 다룬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네.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슈가맨님 위해서 짧게 조언 한마디씩 해주실래요? 홍쌤부터? 네, QA 직무를 위주로 지원한다기보다는 QC 직무를 위주로 지원을 하셔가지고 네. 본인의 어떤 직무 경력, 그런 커리어를 제대로 개발하시면서 나중에 본인이 보다 더 넓은 무대로 확장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 마쌤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스펙은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업 딱 들으면 이 친구 제약업에서 진짜 일하고 싶네라고 보여지는 제약의 타이틀이 들어간 아르바이트 정도 하나만 지금은 한 달 정도 시간 남았잖아요. 짧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두 알겠습니다. 쌤의 조언 바탕으로 슈가맨님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저희가 함께 네.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해보겠습니다. 예. 네, 저희 그러면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이디 북청님이 취업대학교에 남겨주신 사연인데 스펙 내역부터 알아볼게요. 네, 중경외시 대학 라인 다니고 계시고요. 기계공학과 전공하셨습니다. 4.3 만점에 2.99 학점, 토익은 900점이네요. 그리고 일반 기계기사, 한국사, 커말 1급, 한자 준 2급 가지고 계십니다. 대외 활동으로는 전국 자작 자동차 대회에서 기술 부분 금상, 그리고 대학교 공로상 받았습니다. 계획 있으신데요. 공조 냉동기사 추가로 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졸업했을 때 학점이 낮아서 공기업만 생각했었는데 혹시 사기업도 생각해봐도 될까요? 그리고 입사 희망 회사나 직무는 인천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 기술직 기계, 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적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에는
처음에 졸업했을 때는 학점이 낮아서 대기업을 생각도 못했는데 스펙을 어느 정도 쌓아보니까 대기업에 붙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학점 때문에 좀 불이익이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이번 사연은 기계공학을 전공한 26살의 구직자 아이디 북청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저희가 좀 전체적으로 평가부터 해볼게요. 네. 네, 일단 이분이 희망하시는 공공기관 취업을 위한 스펙은 거진 완성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은 뭐 이분도 아시겠지만 NCS 블라인드 채용 전형을 하는 만큼 학점 총점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특히나 이것이 전공 학점은 어느 정도 높은 편인데 교양 학점이 낮은 편이다. 이렇다면은 어떤 교육 사항을 작성함에 있어서도 크게 불리하거나 내가 어떤 그 사기업에 지원을 할 때에도 아무래도 직무 전문성에 있어서는 우려가 좀 덜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분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아쉬운 학점을 기사 자격증과 어학, 대외 활동 등으로 보충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래도 이분에게는 어떤 스펙상으로는 강점이 있겠다. 좀 그나마 이러한 아쉬운 학점들을 대체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좀 더 갖췄으면 하는 것은 아무래도 사기업 지원을 위해서 말하기 점수, 특히나 이분이 토익이 900점으로서 20계열 평균치고는 20계열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그런 점수를 갖고 계시는데 이러한 토익 점수에 어울리게 말하기 점수 레벨 7 이상을 좀 갖춰준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욕심을 발휘해보고요. 그리고 기계공학이 뭐 취업 깡패로 이제 불리지 않습니까? 워낙 진로를 이제 설정할 수 있는 뻗어나갈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하게 있는데 이분이 뭐 전국 자작 자동차 대회 이 자동차 관련해서는 나의 어떤 관심도나 로열티를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이 있지만 지금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공항 쪽이라든지 내가 진로를 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쪽에 관련된 어떤 경험 하나 정도는 더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어서 마쌤한테도 여쭤볼게요. 근데 오늘 안 계신 차코치님 대신해서 네. 만안 불러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말씀 안 해주시면 서운할 뻔했어요. 제가 한번 제안할 뻔했는데 저도 네. 이거 애청자거든요. 그래서 이 코너를 기다리는데 뭐 저는 짧게 한번 흉내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학교 전공 학점 중경외시 기계공학과 4.3점 만점에 2.99다. 중경외시 이 4개 라인 중에 4.3점을 만점으로 한 학교가 한 개 있거든요. 경입니다. 어허. 예. 아마 이분은 경의 기계공학과가 아닐까. 굉장히 날카로운 추리죠. 경의 기계공학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경의 기계공학이면요. 예. 학점 뭐 말씀해 주신 대로 4.5 치환하면 3점 몇 되기 때문에 낮긴 하나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네. 일단 걱정을 조금 내려놓자라는 것. 저는 오히려 걱정해야 될 게 따로 있다고 봐요. 어떤 왜냐하면 여기 지금 경력사항이 X라고 되어 있고요. 아하. 그리고 대회 활동을 보시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전국 자작차 대회에서의 금상, 그리고 대학교 공로상. 공로상은 뭔지 모르겠지만요. 네. 이건 제 추리가 불가능하지만 예. 종합을 하면 아무래도 너무 대학생끼리끼리 하는 활동들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의 적합이 과연 적응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분명히 기업의 평가, 판단, 네. 그리고 점검이 들어올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뭐 전국 자동차 대회는 뭐 참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학생들끼리 처음에 이 설계부터 시운전 그리고 정말 이 코스에서 운전하는 것까지 해서 네. 다 대학생들끼리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공로상은 말할 것도 없이 뭐 대학교에서 뭐 잘했겠죠. 그래서 학생들끼리의 경험은 베스트. 하지만 여전히 기업에서 궁금한 건 그래 학교에서 잘한 거 알겠으니까 그것을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녹일래? 라는 질문이 면접에서 꼭 들어올 거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대비는 이 지금 질문자님 북청님은 반드시 대비해야겠다. 이렇게 한번 만안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쌤 만안 너무 좋은데요. 다음에 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 만안이 뭔가 했는데 옆에서 빵 터져서 방송사고 날 뻔했네요. 예. 북청님의 학점이 2.99, 뭐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본인은 걱정을 하는 모양이에요. 네. 근데 그래서 사기업을 이제 생각해보고 싶은데 홍쌤, 그럼 이 학점 때문에 사기업 취업이 좀 어려울까요? 네, 많은 사기업에서 일반적으로 학점 제한을 둘 때 4.5 만점에 3점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그런 경우가 네. 있습니다. 다행히 이분이 4.3 만점으로 했었을 때 2.99이기 때문에 이분이 4.5 만점으로 한다면은 3점을 넘어서 그래도 네. 지원 자격에서부터 안 되는 경우는 없다. 그나마 다행이다. 좀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고요. 4.5 만점으로 지원하게 된다면은 3점 초반대로 그래도 학점이 좀 올라갈 것인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전공 학점은 그래도 높은 수준인데 다른 어떤 교양 부분에서 이런 총점을 깎아 먹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공 학점이 교양
이런 학점보다도 낮다. 이러면 약간 좀 우려가 될 수 있겠죠. 특히나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 뭐 이분이 지원 가능한 그런 반도체 기업 등에서는 어떤 과목들을 이수를 했고 그에 대한 학점이 어떤지 정말 세세하게 성적들을 적어서 내셔야 되는데 이런 전공 부분에서 만약에 학점이 낮다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내가 지금 뭐 학점을 다시 끌어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철저하게 어떤 산업과 기업 분석 그리고 직무자로서의 그런 준비도 이런 면들을 잘 보여주셔야 학점 부분에서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마쌤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4.5로 치환하면 3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사기업 같은 경우에 3점대 3.0 정도를 취업에 지원 가능한 자격으로 두고 있습니다. 네. 뭐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다고 하나 그래도 있는 부분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뭐 영향, 불이익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적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기업을 생각해봐도 될까요? 학점 때문에 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학점을 안 보는 사기업의 전형들도 많으니까 그쪽을 노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가장 대표적으로 롯데가 보통 공채가 열리면 일반 전형이 열리고 네. 또한 스펙테클 전형이라고 이런 것 안 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반 전형은 학점을 쓰세요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학점을 보겠다는 거고 스펙테클 전형은 학점 쓰지 마세요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보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두 가지 공고가 있으면 우리는 후자를 택해야겠죠. 예. 마찬가지로 뭐 CJ 같은 경우에도 학점을 쓰는 일반 전형이 있고 쓰지 않은 리스펙트 전형이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이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된다고 하면 후자를 써야겠고 뭐 KT 스타 오디션 전형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반 우리가 들으면 흔히 아는 대기업 계열사 중에서도 이렇게 스펙테클 혹은 같은 블라인드 전형이 진행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네. 충분히 우리가 전략적으로 지원만 한다면 학점이 그렇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북천님이 가고 싶은 곳을 좀 알아보면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또 한국공항공사와 같은 공기업 아니면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사기업을 희망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곳들이 다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하다고 알고 있는데 좀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보완하면 좋을까요, 홍쌤? 일단 뭐 이분이 희망하는 그런 인국공이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취업준비생들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신의 직장이죠. 네. 그 중에서 한번 두 곳, 인국공과 삼성전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뭐 이분이 관심을 가지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면접 전형에서 영어 면접이 있습니다. 네. 제가 앞서 토익 스피킹을 가급적이면 갖춰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나 레벨 7 이상으로. 왜 이런 말씀 드렸냐? 바로 이런 영어 면접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런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지원할 때 토익 스피킹 레벨 7 이상 된다면은 서류 전형에서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학 말하기 점수를 꼭 갖춰주시길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면접 전형에서 또 유의할 것이 직무 상황 면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무자로서 맞이할 수 있을 법한 상황, 대개는 어떠한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민원인이나 고객이나 이런 사람들의 불만을 어떻게 제대로 잘 처리할 수 있는가 이런 직무 면접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처음 겪어보시는 분들은 워낙 이제 당황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직무 면접 상황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달 전인가요? 우리 더빅스터디 이건 쌤이 네. 인천국제공항공사 면접 전형에 대해서 아마 상세하게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서 직무 상황 면접을 잘 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이분이 삼성전자, 아무래도 기계공학과로서 삼성전자의 어떤 반도체 설비 직무로 지원을 하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기계공학과 분들이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 잘 이제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나 어떤 소자, 공정 같은 것 모든 것을 준비하는지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소자는 준비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공정에 대해서는 이분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애칭 장비라든지 포토 장비, 데포지션 등을 직접 고치는 것이 설비 직군이기 때문에 이런 공정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어디서 좀 많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삼성전자의 삼성 반도체 이야기라는 공식 블로그에 들어가시면은 반도체의 어떤 8대 공정이라든지 이분이 알고 싶은 어떤 그 소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만큼 네. 이런 그 공식 블로그 등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쌤은 어떻게 보시나요? 좀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직무와 관련해서 혹은 뭐 좀 학생들끼리 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일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지금 기계공학과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분이 전공을 살려서 가게 되면 삼성전자로 예를 들면 피식군이겠죠. 이제 생산이나 인프라 기술 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가장 우리가에게 바람직한 지금의 전략은 생산이나 인프라가 있는 곳을 가보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이제 평택이나 이런 단지에 가면 반도체 클러스터에 가면 굉장히 많아요. 반도체를 경험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로 생산직을 하는 거죠, 아르바이트.
아니면 조금 내가 자동차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은 더 내려가야 되긴 하겠지만 뭐 저기 아산이나 네. 울산은 조금 멀겠죠. 그러니까 아산 정도로만 가도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우리들의 손길 도움, 아르바이트들의 네.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경험을 쌓으면 정말 완벽하지 않을까. 뭐 학점도 다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막강한 네. 직무 경력을 쌓지 않을까. 이런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북청님의 또 스펙을 보면요. 이 학점을 이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강점이 다른 데서 보여요. 강점들이 뭐 자격증도 있고 대외활동 수상 부분 이런 것들을 확장을 해서 잘 살린다면은 어떤 곳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까요? 일단 공공기관 쪽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 아무래도 기계직 수요가 많은 발전 공기업에서 좀 보다 많은 이전 채용의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다만 이제 뭐 만약에 처음 지원하신다, 공공기관에 처음 지원하신다라고 한다면은 한국전력공사에는 이러한 기계직의 수요가 많지 않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들이 이러한 발전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발전소를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기계직 채용은 이런 전력 발전 자기업 죄송합니다. 갑자기 지금 말이 막히는데 네, 발전 네, 네. 자회사 괜찮습니다. 이런 쪽에 이제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특히나 이런 기계직은 워낙 수요가 많은데 이런 규모가 큰 SOC 공기업이라든지 지방의 어떤 시설공단 이런 쪽에서도 기계직 채용이 많으니 이런 쪽을 적극적으로 노려보시기 바라고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이분이 지금 토익 900점 이상으로 어학에 상대적으로 강점을 보이셨었는데 그와 관련된 외국계 기업으로도 이분이 충분히 지원 가능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ASML 반도체 장비 업체로서 굉장히 그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ASML 코리아 이런 쪽으로 지원도 가능하시고 자동차 업계 쪽으로는 보시나 콘티넨탈 이런 네. 그런 부품 자동차 장비 업체로도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네, 맛쌤도 짚어주시죠. 짧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지방에 가기 싫다. 그러면 공공기관 인턴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아.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한국 중부발전, 앞서 홍쌤이 말씀해 주신 발전 자회사 중에 중부발전의 체험형 인턴 공고가 8월 10일까지 열려 있습니다. 네. 뭐 물론 지금 보면은 직무가 그냥 뭐 체험형 인턴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건 난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나 직무 설명서를 보시면 분명히 우리 설비나 기계 쪽이 활약할 수 있는 그런 그 경험 쌓을 수 있는 곳이 분명히 열려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반드시 이런 공기업의 체험형 인턴, 청년 인턴들을 적절하게 우리가 지원을 해서 우리의 경력으로 가져가는 것을 반드시 한 번 더 추천드립니다. 꼭 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끝으로 우리 북청님을 위해서 짧게 조언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홍쌤부터. 네, 일단 지금 지원을 할 때에는 기계직으로서 정말 다양한 산업에 지원이 가능하실 겁니다. 하지만 네. 요새 산업들이 워낙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한 곳에서 커리어를 쌓게 된다면은 그쪽에서 지속해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정말 만족할 수 있는 내가 어느 산업 쪽으로 갔었을 때 행복한 취업이 될 것인가 이거를 치밀하게 고려를 하셔가지고 본인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성공 취업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취업에 관한 그 어떤 고민이라도 좋으시니까요. 고민 있으시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취업대학교 카페 그리고 더빅스쿨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 마무리하기 전에 아쉬우니까 맛쌤한테도 네. 조언 한마디 들어볼까요?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조언을 드리면 저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분 굉장히 지금 잘하셨습니다. 이 뭐 상 아무나 받는 거 아니거든요. 예, 예. 금상 정도 기술 부분이면 진짜 이분은 기계 쪽에는 그래도 탁월한 지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주눅 들지 마시고 지금 있는 이력에 직무 그리고 기업체에서의 경력 한 스푼만 들어가면 가장 예. 완벽하기 때문에 와. 그 정도만 우리가 챙겨서 9월에 뭐 지금 물론 수시 채용 시대긴 하지만 9월에 더 많이 뜰 여러 기업들의 공채 도전하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